크기가 크지 않은 작업이니까. 또 이 상가 자체가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픈 시간이 10시고 문을 닫는 시간이 8시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냥. 네, 어쩔 수 없어요. 별도의 진열장이 아니라 오칠 자체가 여름 장마철처럼 습하고 더워야지만 굳는 그런 화학적인 특성이 있어서. 뒤에 식용유는 왜 있는 거예요? 식용유.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요? 네, 저 네, 들어가시죠.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칠리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고요. 이름은 유지윤이고 오칠로 작업한 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지윤 주인장의 작업실에 왔는데 오늘 하는 작업은 어떻게 될까요? 오전에는 수강생분이랑 수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제 개인 작업할 예정입니다. 주로 뭐 전날에 이렇게 준비를 다 하시는 건가요? 일부는 먼저 세팅을 해놓고요. 뭐 재료 같은 것들 와서는 간단하게 드시라고 차랑 다과 같은 걸 좀 준비를 하거든요. 오칠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그쵸. 생각이 드는데 오칠이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옷이라고도 하고 오칠이라고도 하는데 온나무라는 나무에서 채취할 수 있는 수액이에요. 그걸 나무의 표면에 바르거나 기물에 바르게 되면은 천연 코팅제가 되고 또 거기에 색깔을 넣으면은 천연 유화 물감처럼 또 쓸 수 있는 재료예요. 거의 이 색깔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약간 갈색. 간장. 맞아요. 간장 색깔 맞아요. 나무에서 바로 채취했을 때 색깔은 조금 더 진해요. 이게 원액이에요? 네, 원액이에요. 원액은 이런 식으로 불투명해요. 완전히. 향도 네, 향도 있고. 되게 좋은데요? 오칠하면은 자개 뒤에 들어가 있는 까만색 칠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칠 종류는 이렇게 더 많고 사실 이거보다 더 종류가 많아요. 지금 이것도 오칠 작품인 거죠? 네, 이거는 저희 회원님이 지금 하시는 건데 제가 수업하고 있는 과정이 두 가지 과정이 돼요. 깨진 도자기를 고치는 걸 킨즈기라는 기법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킨즈기 작업과 그다음에 오칠화 과정 두 가지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이 회원님도 깨진 쟁반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갈라진 부분을 이제 오칠로 수선을 하고 더 작품처럼 재탄생시키는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상가가 좀 편한 게 다 공유하는 거라서 정수기도 비치되어 있고 청소도 다 해주시고 화장실도 네, 엄청 편하게 돼 있고 관리를 안 해도 돼서 그런 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그 백화점 네. 그런 네, 과거의 옛날 백화점. 상가 같은 느낌? 거기 네. 1층에서 한 공간을 쓰고 계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뭐 수선집이라든지 연식 있어 보이는 옷가게라든지 뭐 이렇게 세월의 정치가 느껴지는 그런 매장들이 많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조금 따뜻한 차 드시면서 하시면 좋아하셔서 차를 좀 드리려고요. 차 좀 드릴까요? 같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좀 찍고 있었어요. 네. 허리 좀 괜찮으세요? 너무 안 좋아요. 어떡해. 계속 이렇게 허리 굽대하고. 오늘은 얘가 진도가 너무 안 나간 것 같아서 얘 먼저 시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얘 마저 칠하고 그렇게 할게요. 여기만 지금 칠하신 부분만 연마가 될 수 있도록 복판만. 네, 그것만. 양쪽은 그렇죠. 요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업을 2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한 번을 안 앉으시고 계속 이렇게 서서 옆에서 봐주시더라고요. 이게 체력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옛날 도시락통에 자개를 올리기 위해 검은색 오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자개장의 검은색 바탕이 오칠이었다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있어요. 이것만 할 줄 아시면은 진짜 뭐 버릴 만한 게 없어요. 쓰시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그걸 오칠로 재탄생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원님이 가지고 오신 것도 한 10년 정도 된 대나무 바구니인데 오래되기도 하고 했으니까 새로 오칠을 입혀가지고 더 오랫동안 예쁘게 쓰실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좋은 작업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계속 서서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그래야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할 땐 계속 앉아서 하니까 장시간 또 앉아있다 보면 또 서서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배우러 오세요? 아까 회원님처럼 실생활에서 뭔가 자기가 필요하신 거에 오치를 좀 접목해 보시려고 취미로 배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작가님들 서양화나 아니면 뭐 동양화나 아니면 도자기를 하시거나 다른 분야에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치를 접목해서 좀 응용해 보시려고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집에서 준비 시간이 여유가 되면 제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져올 때도 있고, 근데 너무 바쁘면 한 한두 시간 정도 점심시간으로 확보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식당이 많이 있으니까 산책도 할 겸 해서 걸어 나가서 먹으려고 해요. 지키는 편이세요? 네, 그렇게 좀 스케줄을 지켜야지 저도 좀 이 루틴을 안 무너지고 좀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뭡니까? 썬명역 근처에 뼈해장국 맛있는 데 있는데 맛있게 드세요. 먼저 작업실 전경입니다. 작업실이 몇 평 정도 될까요? 4.5평 정도 되고 되게 아담하죠, 작업실 치고. 상가 안에 있는 작업실? 네, 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월세가 그럼 얼마 돼요? 50이고 근데 좀 관리비가 좀 있습니다. 얼마요? 관리비가 한 30만 원대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80에서 90 정도 고정적으로 나간다 보시면 돼요. 여기 위치가 강남구 역삼동. 역삼동으로 하신 이유는 그래요? 제 지인 소개로 이곳을 알게 돼서 얻게 된 케이스인데, 와서 느낀 거는 강남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되게 일단 좋고요. 여기랑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선릉이랑 한티역 둘 다 해서 접근성이 일단 좋고, 밑에 마트가 있거든요. 이마트가 있어요. 아 너무 좋네. 상가 있대. 그래서 너무 편리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좋고, 그 덕분에 이제 주차장도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가 있는 여건인 거예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작업실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실제로 작업하는 네, 작업 맞아요. 공간이고 여기가 작업을 건조시키는 건조실. 칠장, 만들었던 작품들을 네, 보여줄 수 있는, 전시하는 그런 공간인데, 최근에 작업한 거부터 또 옛날에 작업한 거까지 좀 다양하게 보실 수 있게 일집도 있게 준비를 했고, 보통은 오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무에다가 주로 칠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바탕 재료를 좀 가리지 않고 오칠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캔버스를 쓴다기보다는 원래 있는 걸 좀 활용하자. 그래서 골동품이나 앤틱 물건을 제가 다 수집을 하고, 아니면은 자연에서 온 것들, 돌이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 나무 껍데기들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길에. 그 껍데기들이 제 시선에서는 엄청 캔버스처럼 또 보이더라고요. 수집을 해와서 칠을 여러 번 해서 캔버스로 만들고, 제 약간 시그니처 그림이 돌 사이에서 핀 꽃들, 연약하지만 강한 그런 존재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들풀이나 들꽃들 소재를 그림에 잘 활용을 하는 편이고, 앤틱으로 작업했던 걸 좀 보여드리면 사실은 제기예요. 제사 때 쓰는 100년 정도 된 제기인데, 제 나름의 어떤 그림을 입혀서 오칠 작업을 해서 재탄생시키는 시리즈를 되게 오랜 시간 해오고 있어요. 판매도 하시는 건가요? 네, 판매는 여기서는 보통은 안 하고 주로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입점되어 있는 판매처에서 주로 판매는 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그냥 별도의 진열장이 아니라 오칠 자체가 여름 장마철처럼 습하고 더워야지만 굳는 그러한 화학적인 특성이 있어서 오칠은 건조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경화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되게 따뜻하고 습하게 항상 온실처럼 유지를 해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래 난로? 네, 맞아요. 난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물을 통해서 좀 네, 뿌려가지고 맞아요. 습기를 유지해주고. 직접 만든 짠 거예요? 네, 이게 제 후배가 이걸 만드는 걸 좀 도와줬어요. 이걸 판매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온습도만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사실 보일 필요는 없는데, 여기가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스페이스다 보니까 좀 지나다니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벽으로 다 막아버리면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안팎으로도 약간 창문
사원의 형태도 되고 제 작업도 밖에서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좀 아이디어를 더해봤어요. 실장 겸 가벽 겸 창문? 창문, 네. 뭐 전시 다 이게 되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너무 좋다. 아니, 바닥도 보면은 아. 이렇게 좀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뭐 베란다나 뭐 이런 데 까는 블럭형으로 나오는 마루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 공예 가야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 좀 바닥도 많이 유심히 보시길래 음. 여기 다 샘플처럼 만들어 봤어요.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이 없을 때는 제 개인 작업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보통은 그림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크기, 사이즈별로 붓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팔레트고요. 근데 이 도구들이랑 네.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네네. 사실은 네. 제가 집에서 작업을 했어요. 아, 그럼 첫 작업실이에요? 네네, 첫 작업실이고. 그럼 작업실을 얻은 후에 좀 달라진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지도에 이렇게 등록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저한테 뭐 연락도 많이 주시고 미팅도 또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 전에는 미팅을 하면 뭐 카페라든지 제 작품을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 제 작업을 보여드리고 또 실제로 작업하는 걸 또 보여드리니까 보신 입장에서 더 신뢰감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작업실 가진 지 얼마나 되셨어요? 24년 4월에 와서 1년 좀 넘었죠? 네. 1년 반 정도 된 그런 작업실인데 처음에는 그거 아예 비어 있었겠네요. 네, 다 뚫려 있었고 벽이 한 반 정도 있었던 좀 오픈 스페이스였어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이걸 제가 셀프로 했다 보니까 막 당근에서 얻은 것도 되게 많고 도와주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냥 주신 분도 있고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도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원래 집에 작업실이 있었기 때문에 토탈로 하면은 1,000만 원이 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꾸미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동선의 편안 그걸 제일 많이 고려를 해야 되죠. 작업하는 사람 편해야 되고 회원들이 왔을 때도 좀 편안하게 수업을 받으셔야 하니까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동선 흐름이 편안하게끔 작업이 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해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보통 여기 10시에 출근을 하고 7시에 퇴근하는 그런 루틴이 있는데 프리랜서지만 출퇴근에 어떤 루틴을 갖고 가려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상가 자체가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픈 시간이 10시고 문을 닫는 시간이 8시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냥.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직장인처럼 딱 뭔가 루틴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요. 이제 개인 작업 네. 을 하게 될 건데 어떤 작업 하시나요? 제가 작업할 거는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킨즈기라는 작업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 작업하는 과정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좀 그림을 넣고 싶어서 이 상처난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생명이 나타내지는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새싹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그림으로 킨츠키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깨졌던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네, 맞아요. 그걸 무늬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고 킨츠키라는 작업을 아시면 아, 이거 킨츠키 방법으로 수리했구나 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한 번 붙이고 말린 다음에 뭐 금칠을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크게는 4개에서 5가지 과정이 좀 필요해요. 칠하고 또 경화시키고 또 칠하고 반복해서 칠로 어떻게 보면 레이어를 쌓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칠은 자연 재료라서 조금 더 기다림의 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미학.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접시에 이제 한 번 더 오칠로 코팅막을 입혀줄 건데요. 이 과정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다 끝낸 다음에는 마지막에 금분을 뿌려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다가 넣고
확실히 좀 따뜻하고 습하죠. 네. 지금은 어떤 거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앤틱 제기를 캔버스로 이제 완성을 해놨고 바위가 있고 풀이나 뭐 꽃이나 식물의 형상을 좀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칠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어떤 생각이요? 네. 글쎄요, 사실 무념무상이긴 한데 다른 생각이 들면은 실수하기 쉬워요. 제가 얇은 선으로 하는 작업들이 많아서 뭔가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새고칠은 비싸나요? 기존 뭐 유화나 아크릴 물감보다는 좀 비싼 편이죠. 그럼 오칠을 하는데 좀 돈이 좀 많이 드나요? 재료값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색을 만들어서 써요. 그러면 좀 전공자신 네. 건가요? 오칠을 100% 전공하는 학과는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칠학과는 아니고 전통공예미술학과라는 네, 전공을 택해서 거기서 이제 조각 전공을 했고 그 수업에 마침 또 오칠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오칠을 저는 처음 만나게 됐죠. 크기가 크지 않은 작업이니까 세밀하게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죠. 이 뒤에 식용유는 왜 있는 거예요? 식용유. 저거는 사실 붓을 씻는 재료예요. 식용유로 붓을 빨 때 사용해요. 콩기름이나 올리브유나 상관없이 세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밀가루는 왜 있는 거예요? 아, 밀가루는 핀치키 작업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왜 옛날에 풀이 없을 때 찹쌀풀도 쓰고 밀가루 풀로 막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제 밀가루 풀. 그래서 밀가루 풀에 오칠이랑 섞으면 그게 이제 오칠로 만든 천연 접착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깨진 거 붙일 때 다 이 밀가루를 이용해서 붙인 거예요. 식용유랑 밀가루가 있어가지고 요리 작업실이었나 싶었습니다. 네. 완성하신 건가요? 네,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다 마르면 주석으로 올려서 바위 표현을 또 해줄 거예요. 1차 마무리? 네.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 주인장의 목표가 있을까요? 하루 자체를 온전히 좀 즐기면서 살자가 제 모토긴 하거든요. 오늘 보셨다시피 제 이 하루 루틴을 좀 온전하게 가져가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작업실이란? 제 작품 이름이기도 한데 돌 사이에서 핀 잡초 같거든요. 이 작업실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첫 작업실이기도 하고 저는 잡초나 어떤 들풀 같은 친구들을 볼 때 생명력을 주는, 활력을 주는 그런 존재라서 저한테 작업실은 그런 신선한 활력을 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돌틈에 있는 꽃 같은 그런 네. 작업실인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프리한 작업실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칠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따로 없더라고요. 뭐 오칠 장인, 뭐 칠 장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너무 그게 정리가 안 된 표현인 것 같아서 뭔가 오칠하는 전문가 또는 오칠하는 사람이라는 그 전미사를 붙여서 그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